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요, 이제 8번 정도 수업할 것 같아요. 공간 추리를 할 건데요. 먼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이어서요. 제가 NIT에 대한 그 출제 범위나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할게요. 언어 논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조금 재수 없을 것 같아서 언어 논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제가 싹 다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시간부터는 각각의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잠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여기요, 지금 처음 수업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국정원을 처음 하진 않았고요. 저는 국정원 수업을 첫 해부터 했어요. NIT 시험을 첫 해부터 했고요. 여기 말고 다른 학원, 조이 캠퍼스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단계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종로는 처음 하는 수업이에요. 오늘 굉장히 떨리네. 그래서 떨리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그런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뭐 국정원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국정원 NIT 시험은요, 3번 치러졌잖아요. 명확해. 같이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어떻게 풀었는지 계속 의논해야 돼요. 제가요, 머리가 좋을까요? 저 동국대학교 토목과 나왔어요. 저 별로 머리 좋지 않고요. 저는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리고 남의 걸 잘 베낄 뿐이야. 저는요, 우리나라는 모든 강사들 걸 다 수업을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특이한 방법이 있다면 다 그걸 캐치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저도 고민 많이 하겠지만. 그런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문제 푸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최적화의 방법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NIT를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그런 거 믿으시나요? 제 수업만 들으면 붙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계속 머리가 좋아지셔야 돼. 아시겠죠? 시험 보는 날까지요, 계속 머리가 좋아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혹시 작년 시험 보신 분? 흔들어 보실까요? 있잖아. 왜 또 손 안 드세요? 있으시죠? 그죠? 오케이. 이따 믿을게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제 수업이 되게 오는데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연습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하시죠. 아시겠죠? 오케이. 분위기 상당히 안 좋네. 항상 그렇죠. 항상. 그죠? 그러지 마세요. 자, 해볼게요. 자, 먼저 내 소개부터. 사진 잘 나왔죠? 이거. 무려 114만원짜리. 이거. 진짜예요? 104만원짜리. 이거 비싼 돈 주고, 아직도 할부가 안 끝났어요. 너무 짜증나. 그래서 왜 찍었는지. 나이는 37살이고요. 나이는 37살이고, 아직 결혼 못했어요. 결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끝나고 여자친구 오기로 했어요. 여자친구. 와서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되게, 그래요. 여자친구 35이거든요. 칙칙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렇고요. 저는 지금 현재 종로 국가정보 처음 이렇게 수업하게 됐어요. 여기 복지훈 강사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복지훈 강사. 우리 지훈이 형. 지훈이 형이 소개시켜줬어요. 복지훈 강사는 해커스에 있잖아요. 저는 공기업 단계에 있거든요. 라이벌 관계인데, 라이벌도 아니죠. 저랑은 상대가 안 되는 강사죠. 근데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완적성팀에 소속된 강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완적성팀이라고 국정원 단계 들어가면 있거든요. 저희 사장님 이완이에요. 저는 거기 그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이제 저는 저만 유일하게 회사에서 프리로 풀어줘서요.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각 에듀스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 단계, 취업 단계, 국정원 단계. 라이벌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고 왔어요. 한다고. 그러니까 전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아모리 그잼에서도 NCS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특강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업만 잘하면 되죠. 저는 절대로요. 수업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8번 동안요. 저 혼자 뭐 물론 고민 많이 해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할 마음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피드백 주시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꼭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붙는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옛날 출제 범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요. 저는 첫 해부터 NIT 수업을 했거든요. 첫 해부터.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할게요. 뭐 빨리 할 마음 절대 없어요. 첫 해부터 저는 했는데요. 2014년에 처음 NIT를 봤어요. 그죠? 그때는 되게 난감했어요. 어떻게 시험을 본다 그랬냐면요. PSAT와 GSAT, 즉 SAT였거든요. 그때는. PSAT와 SAT의 중간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선 사람들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 어떤 한 명의 강사가 물을 흐렸어. 상황 판단으로 나온다고 물을 흐렸어. 그 사람 누군지.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PSAT의 상황 판단만 공부하고 시험에 들어갔었거든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첫 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언어 20문항 나왔고요. 이때. 수리 20문항, 도식 추리, 도용 추리, 암호 추리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특이했던 문장이 뭐였냐면 틀린 그림 찾기가 나왔다는 거야.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갔는데 완전 어려웠는데 뒤에 틀린 그림 찾기만 시원하게 풀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잘 못 풀었지, 솔직히.
틀린 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거든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정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요, 바꾸지 않았어요. 뭘 바꾸지 않았냐면, 제가 그때 2014년도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저한테 복원을 해줬거든요. 실로는 복원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복원해야죠. NIT의 생명은 복원이잖아요. 그죠? 올해도 완벽히 복원했어요. 기대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복원 많이 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복원하고 나서 이런 걸 써놨어요. 2014년 기준으로 2010으로 분명히 달라질 거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적성어 상태로 조금 깼어요. 이때.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 먼저 뭐가 이상했냐면 공간지각이 전혀 안 나왔어요. 공간지각 문제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두 번째 해에 등고성이 나왔어요. 공간지각으로 말할 수 있는. 근데 이때는 안 나왔다고. 근데 그때 공간지각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각 능력이라는 평가 하에서 아마 틀린 그림 찾기가 나왔나 봐요. 틀린 그림 찾기에 변형된 게 등고선으로 나온 거거든요. 오케이, 이런 거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는요, 입체 도형 형태로, 이동 형태로 나왔다고요, 공간지각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따라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평면동으로 시작해서 등고선이 중간형이잖아요. 입체와 평면에. 그 다음에 입체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입체로 나오겠죠. 왜냐면 올해 경향을 보면은요, HMAT와 에지 트위스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하나 유형만 빼고는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혹시 시험을 보셨다라면 제 말에 납득이 되실 거 아니야. 그죠? 학원 오실 필요 없었잖아, 실은.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에듀숲, 세대고시, 뭐 위포트 이런 HMAT 책 찾아 연락 푸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맞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자료성 너무 쉬웠고 그랬단 말이에요. 올해 경향은 그랬다고요. 올해 경향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첫 해는요. 조금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는지 공간지각력도 빠졌었어요. 오케이. 계속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다 할 거예요. 근데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흐름을.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절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강사나 중요하지.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가 나온지는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 추리형에게 너무 과도한 문항수가 집중되는 걸 제가 써놨거든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몰랐냐면요. 이때만 해도요. 이 적성고사가 실은요. 수리 위주로 나왔었어요. 자료 해석, 소금물 이딴 거 연락 풀었다고요. 그런데 이때 너무 추리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네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의 트렌드로 보면 얘네가 앞서간 거야. 얘네 트렌드가 맞았어. 요즘은 시험 보러 가보세요. 대부분 대기업이나 그 공기업 보면은요. 물론 공기업은 NCS를 보지만 대기업 보면 추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맞게 따라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그때 제가 무식하게만 써놓은 거예요. 추리형에 과도한 문항수가 집중됨. 문항수 조절될 수 있음. 그래서 언어 문항수가 증가될 거라 제가 예상 이렇게 써놨거든요. 증가 안 됐어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뒤에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외에 다양한 문항이 출제될 것은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 다음 해가 됐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요. 안 될까, 왜 이게? 이렇게 넘겨야 되나? 2015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NIT 1, 그 다음에 NIT 2 이렇게 구분했어요. NIT 2는 직무마인드가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때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때가.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 독해가 이렇게 나왔고요. 언어 퀴즈, 자료 해석, 응용 수리, 수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요. 첫 해는 수리 안에 역시 자료 해석과 수출이와 응용 수리가 들어있던 건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고요. 쉬는 시간 갖고 등고소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역시 공간지각이 이때 처음 나왔었어요. 등고소 문제 나왔고 그다음 알고리즘 암호음 해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복원해서 드릴게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뭐 8번 만에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공간, 언어를 제한 나머지를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고요. 직문마인드 한국 사람 쉽게 시험 봤어요. 잘리네. 싫다. 자, 2000수를 기준으로 2000수는 잘할 것임. 그러나, 자, 이제 문제 유형은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요, 역시 추리 위주로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암호문 해석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올해 안 나왔어. 올해 안 나왔다고. 올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국정원 단계에서 제가 마지막 파이널 수업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암호문 작년 시험 봤다는 거야. 암호문 해석이 나오는데 왜 안 만들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막 따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안 만들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안 나올 게 뻔했어. 실은요. 그리고 등고소 문제 막 만들어달라는 거야. 안 나왔다니까? 등고소 문제. 마지막엔 안 하는 게 맞겠죠. 나올 걸 하는 게 더 맞았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다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된 것 같아요. 또 가볼까요? 이게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이렇게 나왔어. 올해는요, 언어 독해 15개 나왔고요. 언어 추리 15개 나왔고, 자료성 10개, 응용수리 5개, 수출이 5개 나왔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난이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언어 독해요. 실은요, PCD 지문과 똑같은 것도 하나 나왔어요. 예, 복원해보니까 똑같은 것도 하나 나왔고요. 이거의 학습 방법 명확한 것 같아. PSAT야.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요, 글쎄, PSAT나 리트나든지 이런 약간 어려운 독해 지문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예전에는요, 첫 해만 하더라도요, 국가정보학 지문이 조금 다수를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해 시험 보고 나서 국가정보학에 대한 관련된 지문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학을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깨졌어요. 이번에 경제, 경영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국가정보학 지문도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경제지문도 나왔고 여러 가지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 지문에서 뭐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배경지식 알면 좋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언어 추리는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역시 언어 추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쉬웠던 건 맞아요. 언어 추리는요, 학습 방법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언어 추리, 뭐, 우리 지훈이 형이 잘하시겠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언어 추리 강사잖아요. 근데 언어 추리 잘하시겠지만, 언어 추리는 역시 어쩔 수 없어요. 많은 문제 풀어볼 수밖에 없어. 근데 대기업 적성 문제 풀어보는 거죠. 뭐부터 푸시는 거예요? GSA부터 푸는 거야. GSA부터 아시겠죠? GSA부터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 자료해석, 응용수리, 수출인데요. 자료해석은요, HMAT가 가장 비슷했던 것 같아요. 유형 중에 비슷한 건 HMAT의 정보 추론과 HMAT 자료해석이 가장 비슷한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PSAT는 조금 오바야. 솔직히 얘기해서 자료해석에 있어서는 PSAT는 조금 오바라는 거지. 물론 거기서 갖고 올 것들은 있지만 작년 기준을 맞춘다 하면 PSAT는 조금 오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응용수리 수치. 응용수리는 소금물 같은 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소금 문제가 나오진 않고 방정식 형태로 나왔던 것 같아요. 방정식 형태로 조금은 어렵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응용수리도요. 제가 이제 할 건데요. 뭐 나중에 하겠죠. 이번 수업에는 안 할 거예요. 이번 수업은 안 할 건데 이것도 좀 어렵게 공부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출이 5개 나왔고요. 도형추리, 도식추리. 이거 완벽히 복원했으니까 만들고 있거든요. 오타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 다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팔아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저 출간해서 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 테스트 할 거야.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도형추리, 도식추리 이런 것들 제가 유형들 해드릴게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2006년의 경향을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정해진 느낌은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지나고 나 보니까 세 번째는요, 조금 정해졌어. 어떻게 정해졌냐면요, 기업체 인적성 문제를 대부분 가져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갖고 왔고요. 한 유형만 제외하고서 나머지 것들은요, 다 기업체 적성이 있던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학습 방법 이거겠네요. 명확한 거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현재 나온 기업체 적성 문제 있잖아요. 그죠? 도식추리, 도형추리요. HMAT와 LG밖에 없어요. 그거 싹 다 끌어다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번요, 하반기 유형이 나올 거거든요. 하반기 시험 봤어요. 이미 기업체가요. 새로운 유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풀어보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딱 풀어보시면 모든 유형 정리된 거 그 외에 유형 없어요. 혹시 이런 거 믿으세요? 난 진짜 이런 사람 제일 싫은데 무슨 미국의 나사 문제 갖고 온대. 죽이고 싶어. 장난쳐 지금? 그런 게 어딨어? 또라이야? 그거? 장난쳐? 그런 거 없어요. 국정원이 무슨 나사 거 갖고 올까요? 말이 돼? 그게?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정보도 없어요. 그럴 정보 없고요. 그냥 머리 회전은 빨리 머리 좋게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부터 하고 갈게요. 그래서 제 말은요.